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의 수소탱크 폭발 사고는 수습이 되고 있지만 도내 수소 산업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는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강릉에서 수소 탱크가 폭발한 이후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사고가 난 연구시설과 다르게 수소 자동차와 충전소 등은 안전하고 전례가 없는 사고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논란은 사라지지 않아 수소 산업을 육성하려는 지자체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은 삼척시입니다. 삼척시는 수소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내 처음으로 오는 8월 수소 차량 충전소가 들어서고 수소 자동차도 보급될 예정인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전에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 주민에게는 홍보를 강화를 하고 또 이제 시공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품을 사용하여 안전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이달 초 국제수소 포럼을 열며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던 강원도도 당황스럽습니다. 강원도는 이미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안전 대책은 고민입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신중하고 보다 더 전문적인 전문가 의견을 들고 시설물이라든가 계기 같은 거는 확실한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를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소산업 육성에 앞서 안전대책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춘천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과 대응 논리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재수 춘천시장이 비공개 만남을 갖고 춘천 특례시 지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춘천이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 보전금이 확대되고 행정 권한이 강화됩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정부의 간섭을 덜 받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으로는 춘천을 특례시로 지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특례시 자격 인구수를 최소 50만 명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춘천시는 지역 특성과 여건,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라는 획일적 기준이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결국 개정안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특례시 지정이 안 됩니다. 춘천시는 강원도와 함께 이런 불합리함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분권과 분산을 주된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그 특성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 개발입니다. 단순히 인구수가 부족한 강원도의 사정만 가지고는 설득할 힘이 부족합니다. 인구 20만 명 이상인 일본의 특례시 사례를 연구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특례시 지정을 진정 원한다면 합리적인 논리 개발로 정부에 대한 설득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연구원 동해수산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2세대에 걸쳐 갑오징어를 인공 부화해 생산하는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고급 어종인 갑오징어를 대량으로 상업 양식을 하기 위한 연구 또한 착수했는데요.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갑오징어들이 수조 안을 헤엄쳐 다니며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부화한 지 100일 된 몸 길이 5cm의 어린 갑오징어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남해에서 잡힌 어미 갑오징어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해 키운 1세대 갑오징어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생존에 적합한 초기 먹이를 찾아낸 끝에 올해 초 어미로 성장했고
다시 이들에게서 알을 받아 지난 2월 2세대 갑오징어를 낳는 전 주기적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2세대에 걸쳐 갑오징어 양식이 성공한 건 국내 최초로 현재 2천여 마리가 부화했습니다. 섭씨 15도 이상의 적정 수온을 유지하고 먹잇감으로 적합한 사료를 제공해 자연 상태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기 먹이를 안정적으로 먹기 시작하는 단계의 종자를 방류하면 자원 정대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부화한 개체를 민간 양식장으로 옮겨 대량 상업 양식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생존율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지만 상업 양식에 성공한다면 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잡히는 갑오징어는 40년 전만 해도 동해에서도 연간 200톤 정도가 잡혀 마리당 2만 원 이상으로 거래된 고급 어종이었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오징어 자원 회복을 위해 살오징어의 인공종자 생산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에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선정됐습니다. 3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산업단지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5년에 조성한 북평산업단지입니다. 면적 258만 제곱미터로 강원도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지만 고용 인원은 1,500명이 안 됩니다. 16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이니 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이 10명에 못 미칩니다. 준공한 지 24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이 빈번하게 다니면서 도로가 불량해지고 지하시설물의 개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없다시피 합니다. 인력들이 머무르면서 일하고 싶어하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휴게시설, 운동시설 이런 분야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북평산업단지가 선정됐습니다. 함께 선정된 전국 5개 산업단지는 국비 지원과 입지 규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됩니다. 동해시는 정부와 절반씩 모두 343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도로 정비, 가로수 정비, 그리고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 등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부평산단에 특화돼서 해양 심층수 공급 라인 구축 등과 같은 유망 산업 유치도 이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동해시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업비 규모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사업계획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음식점이 소개되면 갑자기 유명세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며 협찬비 등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어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대학가에서 5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 몇 달 전 한 남자가 식당을 찾아 음식을 주문한 뒤 말을 걸어왔습니다. 유명 요리 연구가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일대에서 촬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식당 평가서를 잘 써주면 방송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며 협찬비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보고 평가서를 올리면 그 평가서에 관해서도 와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여기를 방문하실 수도 있다. 그럼 내가 그분에게 잘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인근의 다른 식당들도 비슷한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습니다. 계속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가 어려워진 상인들의 약한 심리를 노린 것입니다. 맛집 홍보뿐 아니라 폐업 위기에 빠진 음식점을 다시 살리는 프로그램도 있다 보니 방송을 통해 식당 운영을 개선하고 홍보 효과도 누리고 싶은 상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촬영 같은 거 서로 소개팅을 얘기해요. 몇 마디 듣고서 다른 사람 소개팅을 여기는 되게 원치 않는다고.
가뜩이나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희망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상인들의 한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인제에서 한전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30대 청년이 지난 3일 전봇대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안전장비가 불량이었고 안전교육도 미흡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의 한 전선 공사 현장. 지난 3일 오전 11시 반쯤 31살 송현준 씨는 8m 높이의 전봇대에서 배전 작업을 하다 추락했습니다. 송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2주 만인 지난 17일 숨졌습니다. 송 씨가 추락했던 전봇대입니다. 유가족들은 송 씨가 착용했던 주상 안전대의 고리 불량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의 벨트와 고리가 짝이 맞아야 하는데 서로 다른 제품이어서 고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송 씨가 회사 측에 장비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란 생각을 한 거지, 아니란 생각을. 이렇게 사고가 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걸 가지고선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하거든. 또 업체 동료가 사고 전에 송 씨에게 안전장비가 이상하다고 지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아니 장비가 괜찮으니까 자기 돈을 주고 바꾸는데 회사에 얘기해서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력업체 관계자는 송 씨가 장비 교체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불량이 아닌 새 장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청인 한전 측도 안전장비 지급과 관리는 협력업체가 담당하고 있고 사고 당일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제경찰서는 송 씨의 주상 안전대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교복 지원 사업과 관련한 도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 협상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의회를 통과한 교복 지원 조례안 공문이 어제 도착했다며 이 조례안이 공포되는 다음 주부터 자치단체들과 분담 비율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길 원하고 있지만 강원도와 각 시군은 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70%를 부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백 오투 리조트 지원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30억 원 배상 책임을 물게 된 강원랜드 전 사회이사 7명에 대한 구제책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태백시장과 시의장이 오투 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하면 민영사상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만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태백시 역시 배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강원랜드 전 사회이사들은 태백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또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의 강풍주의보는 오늘 새벽 3시에 해제됐으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한탄강 상류에 위치한 철원 직탕 관광지가 사계절 체류형 복합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강원도는 주식회사 넵스가 사업비 960억 원을 투자해 총 면적 95,540제곱미터의 호텔과 상가, 키즈카페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관광지를 직탕 관광지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2021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3년 개장되면 25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쓰는 모든 가구에 대해 수질 검사를 벌입니다. 춘천시는 사북면과 북삼면, 동면과 남면 등에서 지하수를 쓰는 737가구에 대해 수질 검사를 벌이고 지하수가 먹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가정에 정수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정수기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2035년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원주 C형 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피해자 423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 금액 14억 4천만 원이 결정됐고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기금으로 50%인 7억 2천만 원을 강원도와 원주시의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각각 25%인 3억 6천만 원씩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치료 내역 확인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 심의를 거친 뒤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원주 지역의 건설 현장에 지역 근로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중당 원주시 지역위원회는 동해와 춘천, 횡성 등 도내 11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38개 지자체가 지역 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원주시는 지역 업체 참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인력의 80% 이상을 불법 외국 인력이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선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삼척시가 국내 유일의 민물김 생태하천 탐방시설을 완공하고 일반에게 개방합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1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물김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증식 연구를 시작한 데 이어 7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민물김 자생지인 근덕 소환 계곡의 탐방시설을 최공 완공했습니다. 삼척시는 민물김 생태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해 올 하반기부터 사전 예약제로 탐방시설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각 대학에 의뢰해 민물김 효능 연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도심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과 오죽헌 전통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넉 달 동안 1억 5,800만 원을 들여 포남 1동과 교 2동, 주문진읍 등 3곳에 벽화 그리기와 조경, 야외 무대 설치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